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왠지 수능 때문에 1시간 뒤에 시작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는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지수가 부진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을 보여준 종목이 많은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그런지 꽤나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위메이드의 강세가 이어졌고 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역시나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오늘도 거래대금이 10조원 밑을 하회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10조원 밑을 하회했다는 것은 굉장히 거래대금이 적게 나왔다,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런 거래대금을 보면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의 장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약세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뱅크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NC소프트, SK하이닉스, SKC, HMM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요. 그리고 기관은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네이버, SKC, 덕산네오록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조금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먼저 S&P 500도 0.26%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33%, 그리고 다우지수는 0.58%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본 니케이는 0.77%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35%의 상승,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만 증시를 제외하고 전세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가는 업종만 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워낙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이 특수한 경우였고 항상 주식시장은 갈 수 있는 업종들, 그 시기와 상황에 맞는 업종들, 항상 그런 업종들의 시장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도에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는 2600포인트까지 갔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철저하게 두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까운 과거를 가본다면 올해 초에 원자재 관련주들, 특히 철강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사실 자동차하고 반도체,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이 쉬어갈 때 유난히 혼자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시장은 지금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평생 NFT하고 메타버스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고요. 또 보름 뒤, 한 달 뒤, 그리고 연말 그때는 다른 종목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2018년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례와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때문에 제가 1시간 뒤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NFT 관련주, 오늘도 NFT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다날도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장중한 때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20%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1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 중에서 미투온이라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1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 때는 25%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게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슈를 살펴보면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드래곤플라이, 이 종목도 게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중한 때는 21%, 지금은 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살펴보면 자, 드래곤플라이는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이런 기대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보면 NFT하고 메타버스 이 두 개 엮이기만 한다면 스쳐도 상한가를 간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게임주들이 과거에는 신작 발표를 통해서 그 신작이 흥행을 했을 때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 과연 이 종목이 NFT하고 메타버스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 종목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종목이 메타버스와 NFT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 부분이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NFT 관련주들, 비록 같은 업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NFT 사업과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업종은 다르지만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주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게임주뿐만 아니라 엔터, 컨텐츠, 다양한 업종들이 NFT 사업과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주는 그동안 꾸준히 화제가 되었던 종목들, 물론 그런 종목들도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계속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발굴하는 작업을 가져갈 것이고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NFT 관련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NFT 관련주를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되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FT 관련주 그 외적으로도 많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발굴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장이 끝나고 이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키움증권에서 0186이라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여기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보시면 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분명히 기사가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산업과 이런 종목도 NFT 사업을 펼치는구나, 그런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시장이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장이 끝나고 나서 0186이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서 업종을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강했었던 업종들, 그런 종목들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 플래티어,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16%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MP,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의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또 세 번째는 이번에도 역시나 2차원지 소재 기업들,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대표 종목인 첨보라든지,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은 동박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무려 11% 급등이 나고 있고, SKC도 마찬가지로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을 보더라도 정말 이 세 종목은 하루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업종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내일도 포함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NFT 관련주하고 가상화폐 관련주를 묶어서 본다면 블록체인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고,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는 한 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1년 유예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연 5천만 원으로 맞춰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정치권 지금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이 작년 이맘때와 굉장히 닮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주식에 대한 과세 이슈가 있었고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가상화폐도 충분히 주식처럼 유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도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관련 ETF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거에는 가상화폐가 음지에 속해 있었다면 점점 양지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코인과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 그런 것들은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하에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비덴트. 비덴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인데 오늘 약 440억의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7%, 8%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위지트, 이 종목도 17%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라 NFT 관련주뿐만 아니라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코인이 이번에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하는 만큼 다나른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모든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100%가 넘는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간다, 그게 맞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무리 핫한 업종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끝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대형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급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소외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발 물러나서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 내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를 달았죠.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즉 그렇다는 것은 손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틈틈이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저는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소외감이 든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종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업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 항상 그런 생각으로 투자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저점에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좋던 나쁘던 항상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언제나 화이팅하는 자세로 시장을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